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강사가 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실버 파트, 그러니까 웰다잉을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이 실버 파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7, 80대부터는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 50대, 60대는 장래 준비. 자식들이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네. 50대, 60대하고 7, 80대가 가장 많이 수요축이다 이 말이에요. 웰다잉. 그런데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이쪽에 전공자도 아닌데 웰다잉을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노인 인구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요 세대. 전쟁이 끝나고 55년도부터 63년생까지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탄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나라에 1,700만 명이 있다. 이 1,700만 명이 매년 노인 인구로 유입되는데 한 세대를 58년 개띠 220만, 57년 뭐 띠는 또 뭐 200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실버층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정부에서 경이 뭐라고 했냐, 갑자기 노인 인구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렇게 노인 인구가 지금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몇 년생부터 65년생입니까? 65세 이상이? 57년생까지가 지금 노인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58년생,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58년생이 드디어 노인으로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150만 명이 들어오니까 실은 이 세대가 다 돌아가셔도 이 세대 1,700만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10년 토울로 70년대생들도 베이비 부머, 제가 70년생이니까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들은 적긴 하지만 인구 절벽, 지금 노인으로 가고 있는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들, 우리가 노인이라고 말하는 6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80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대의 특징이 30에서 4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다. 30년대, 40년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봉건주의 시대. 그런데 정말 암울하게도 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통치는 민족 말살 정책기. 민족 말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우리 글 우리말 못쓰게 하기. 그러니까 이 80대 이상 노인들이 학교를 다녔다 안 다녔다? 문턱도 밟아봤다 못 밟아봤다? 못 밟아. 그러니까 까막눈이 거의 95%가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양원, 요양병원 아니면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글자를 못 읽어. 방금 우리 조정문 대표 부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울먹거리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달력을 달력 주는데 아야 나는 달력 줘도 못 봐야 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세대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분들이 사춘기가 됐던 50년대에 전쟁까지 터졌으니까 단 한 번도 책상에 앉아서 연필 아니면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잡아본 세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이 세대 특징이 요거예요. 시작. 아따 나 연손 깝깝한 거 진짜 음악 순간 뜯을 거야. 나 진짜. 시작. 100세 시대의 천주요. 예전에는 100살까지 살 일이 없었잖아요. 60, 70이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 노후테크, 재테크, 인생 이모작, 인생 설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냥 평생 직장 다니다가 한 10년 정도 여유 있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기 은퇴, 은행에서는 이미 40대까지도 은퇴 예정자를 갖고 있는 형국이죠. 제 친구들도 이제 제가 50대가 이제 넘었는데 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딱 2명 남았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전부 서울로 오잖아요. 저처럼. 그것도 웬만큼 잘해서 서울 안 와요. 공부 띠깔나게 잘하는 놈들이 다 서울로 오는데 서울에 온 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월급쟁이에요. 다 셀러리맨. 그런데 전부 잘리고 지금 현재 딱 2명 남았어.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 50명 정도가 왔는데 다 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분들이 100세 시대를 처음으로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따라줘요, 못 따라줘요? 못 따라줘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면서 경로당 문화, 요양원 문화, 복지관 문화, 돌봄과 간병의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럼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요. 아까 제가 잠깐 신흥무관학교 되었고 무당 이혜영 선생님도 말했지만 여러분 독립운동의 길을 가는 성부자적인 입장은 늘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다. 동의해요? 네. 아까 재수강자들이 많아서 집중력이 확 떨어져. 이게 재수강자들 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조 대표님 이외에는 집중하세요. 네. 블로그 쓸 시간 많이 드립니다. 인터넷 쓸 시간 많이 드리니까 수업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 대표처럼 빨르지도 않으면서 아까 국민 골프 원장 여러분 듣고 웃었죠? 이미 조 대표 여기다 다 올렸어. 이거 봐봐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너 올렸잖아. 남편 올렸잖아. 누나 연하도 괜찮아? 봐봐요. 얼마나 빠른가요? 아까 골프는 여러분 손도 안 빠르면서 뭔 일을 그렇게 한다고 맨날 음한짓거리 하시냐고. 집중하시지. 이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후배 세대를 위한 후배 세대를 위한 마루타 마루타. 58년 개띠 아들을 둔 34년생 어머니가 5, 6년 그 험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가부장 세대를 위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큰딸에게 큰며느리에게 큰사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돌봄과 간병의 제도적 정착 온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가져가는 거. 왜? 이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버림받은 세대예요. 노인이고 유입률은 가장 많은데 노인 복지 수준은 꼴등인 나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서 이만큼 노인들 대접받지만 같은 나라 수준으로 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턱도 없이 부족한 나라예요. 노인 복지수당 준다고 하지만 자신놈들이 갈취하거나 안 줘버리거나 이미 병원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 돈이 다 병원비로 쓰니까 실은 참 보람이 없는 돈으로 나긴 짓이죠. 그런데 노인 복지 예산은 또 깎이고 있고 깎아만 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대가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깝냐.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시라. 우리 어머니도 방금 며느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아들들이 전화를 안 함께 만만한 셋째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30분씩 하소연을 해. 이게 며느리가 막 울고 불고 와갖고 전화 와. 방금 그 전화에 그 전화. 가만히 놔두면 30분을 조정되면 또 시달려. 그게 내가 끊고 교육 수업 시작한 거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짠해 안 짠해? 짠해요. 모셔야겠어 안 모셔야겠어? 모셔야 돼요. 치매 걸리면 내가 모셔야 돼 요양원에 넣어버려야 돼. 모셔야 돼요. 요양. 이게 이렇게 불쌍한 세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9988-234. 뭔 뜻이에요? 99세까지 끝까지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옆 사람 얼굴 보고 니네 뽕이다. 시간.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통계를 내보니까 100살까지 살면 예를 들어 90살까지 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기 전 10년 동안은 5년을 아프다가 가는 것이 통계.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고 죽겠다는 것은 로망이에요. 현실은 아프다가 가더라.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죽기 3년 전. 내는 평생 나를 위해서 돈 한 번 써보지 않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쏟아붓고 죽는다. 그게 건강보험료의 무려 48%를 3년 안에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의 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어머니 짠하다고 말하다가도 어머니가 계속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씩 오면 짜증내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더라.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전화 하루에 10번씩 와. 내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 안 받아. 안 봐도 비디오. 우리 조정문 대표는 받아 안 받아? 안 들려 그러 안 들려 그러. 그러니까 만만한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짜고 불쌍해.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쓰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교육이 바로 요 교육이에요. 병원에다가 아파서 쓰지 말고 아프기 전에 쓰자.
그래서 읽어요. 시작. 100세 건강운동 강사. 그대로 풀이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운동. 운동을 거쳐라.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독고로 있지 말고 방황충수로 있게 하지 말고 나와서 같이 어울리게 해라. 그래서 경로당 문화 활성화, 복지관 문화 활성화, 돌봄이나 간병에 대한 활성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활성화를 통해서 가족 간에 척지지 않도록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요. 운동을 가르치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시작. 체조, 율동, 댄스, 노래, 웃음, 레크, 걷기, 치매. 요게 그래서 실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재미를 가르쳐요. 재미있게 어울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식이니 이론이니 정보니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울림이다. 그래서 이 교육은 그게 강하죠. 매년 10,000명씩 뽑아요. 지금 모집 중이에요. 2월 달에 면접이 들어가고 서류 심사가 되고 면접이 들어가고 통보가 돼서 3월부터 활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버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가 가장 정점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가 아니라 권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전환되니까 노인들 더 외로워. 떡을 줬다가 뺏어버리니까 더 외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디 정통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 뭘 해라? 디지털 배움터 강사와 서포터즈를 양성해라. 몇 명을? 4,000명을. 이분들에게 뭘 가르쳐라? 요즘 여러분 은행 점포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기계화로 대체되죠. 그러니까 돈 주고받고 하는 것도 폰뱅킹으로 해라. 요즘에 식당 가면 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주문 안 받아. 왜? 인력 감문. 그러니까 뭘로 주문을 해? 기계에다가 주문하는데 할머니가 몇 번 틀려. 그럼 뒤에 젊은 놈이 뭐라 그래? 아이씨 늙으면 집에 나 있지 뭐더라 이런 거는. 그러면 상실감이 확 자존감이 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가끔씩 막 그 모바일 쿠폰 상품권이 오잖아요. 못 써. 그러니까 그런 상품권 같은 거. 그러니까 키오스크 사용법, 사진 찍는 거, 스마트폰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죠. 이걸 아까 말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래서 매년 4,000명.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여기보다 훨씬 강사료가 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여러분이 유심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노노 강사. 시작. 노노 강사. 노인을 위한 노인의 교육. 그러니까 노인이 되고 있는 내가 560 신중년 꽃중년이라는 분들이 은퇴 아니면 퇴직자들 아니면 퇴직 예정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더라. 어린아이들은 노인 세대를 이해 못하니까 잡음이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노인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언니 하면서 어머니 하면 꼭 며느리가 와갖고 간섭하는 것 같잖아. 네, 그래서 불러봐 언니 흰머리 언니. 그러니까 여기에 노노 강사들을 특별 우대해요. 그래서 5060이 여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런 교육들이 있다. 이렇게 실버 교육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왜?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 손자가 할머니 왜 하늘이 파래요? 안 가르쳐주지. 그렇지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어째 바다는 넓어야? 안 들어가봐서. 네 마음이 넓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해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봐요. 아이고 노인네가 시작. 아이고 노인네가. 얘기짓거리하고 지랄이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른 레크레이션과 아이 레크레이션. 어른 교육과 아이는 동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이렇게 말해요. 20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잖아요. 20대와 동일선상에 있는 게 60대예요. 30대는요. 약간 우울해지잖아요. 현실이 이제 다가오니까 꿈을 꾸는 시대. 60살 딱 되면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60대 때.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몇부터? 60부터. 60부터. 헛소리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30 오니까 결혼하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70대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우리 미스터 하노이 님도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뭐냐? 못 걸을까봐. 그래서 하루 종일 걷고 다녀요. 한 10년을 못 걸을 거 대비해서 지금 일주일이 빡빡해버려. 발발이. 딱 봐보세요. 생긴 것도 발발이처럼 생기잖아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고궁 갔다가 산에 갔다가 동창 만났다가 시골집 갔다가 막. 근데 40이 되면요. 가장 우울한 나이야. 40이. 인생의 저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남자들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내가 승진 못한다는 걸 뻔히 알아. 그러면서도 현실에 안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참하니까 우울증이 커지죠. 어른들 제가 보면 80이 딱 그럴 것 같아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때까지 그래도 그냥 젊으니까 뭔가 해야지, 해봐야지. 근데 80대면은요. 고장나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만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세 분에게 박수. 위로하세요. 위로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많이 노세요. 시작. 지금이라도 많이 해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어른들한테 훈수해주기야 어디서 되고. 그런데 50은요. 90이죠. 사회적으로 사형선고, 인간적으로 사형선고. 이렇게 인생 사이클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글자 문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교육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는 이런 교육기관도 전부 다 민간 교육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업은 교육이 수익의 모델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성과 창출을 하는 교육이라면 리더십, 변화혁신, 소통, CS다. 그러니까 강사로가 수익 모델이다 보니까 세요. 근데 관공서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학교는 수익이에요, 공익이에요. 공익.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맞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해하시고 좀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옆에 분 보시고 손 한번 탁 잡아주시고 한번 인사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꼭 멋지게 강사 되세요. 강사 되세요. 아따 자매들이 와가지고 언니는 405 어딘 줄 알았는가? 우리 동생은 1층에서 졸라 헤매더라. 와 그저 밀어내가지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저요? 예. 이분이 아까 말레이시아에 살다 왔잖아요. 제가 1층에 갔는데 뿔레뿔레 거에서 이러고 쳐다보다가 경이! 4층이 없다고 4층이 없다고 4층에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여기 1층이라고 그랬더니 왜 연구소 간판이 없냐고. 아이고 밀어놔 1층에 간판이 어디가 있냐고. 저기 뭐라고 한국 자격증에 써있거든. 그래서 그걸 못 읽네. 나중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안 보였어. 들어가요. 밀어내가지고 진짜. 자, 웰다인 교육에 대한 생각 정리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도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달달하고 깨알 쏟아지는 생활 살고 계시죠? 아니에요. 끝나버렸어? 네. 기억도 안 나? 네. 언제 이놈이 이렇게 빨아들이나 핫하느냐 기억도 안 나? 오. 저걸 보고 뭐라 하냐 변태 같은 것이잖아요. 귀엽고 이 교육자는 변태 한 마리가 완전히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늦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좋은 시절 있었잖아요. 새끼들 다 누워있고. 지금 50년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분들이 됐어요. 50대가 중단됐어. 전쟁통에 애기들 이렇게 다 깔아있는데 이때도 애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이런 시절 돼버린 거 아니야? 나만 아직도 좋아. 이미 시제가 돼버렸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나만 물고 빨고 해. 근데 이 단계도 지나버렸나요? 혹시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야?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꺼지라고 내려가서 자라고 각방 쓰라고 여기서 빵 터진 거니까 2단계 가신 분 많아요. 이것도 아니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혹시? 이거.
이게 싸우고 좀 비참해. 예.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잖아요. 강민수님. 이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혼. 이제 밥도 개새끼하고 먹어야 돼. 걔하고 이야기해야 돼. 독거노인들 연습. 잔소리 하잖아. 그럼 걔가 반항.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한번 얼른 적어봅시다. 한 단어로. 한 단어에서 죽음. 죽음이란 말이 딱 나에게 다가왔다. 내 감정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슬프다, 불안하다, 분노가 느낀다, 안타깝다, 뭐 외롭다, 뭐 이런 한 단어로 한번 써보세요. 죽음 하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가? 딱 떠오르는 제일 먼저 한 단어. 자, 빨리빨리 그냥 읽으세요. 웅진님. 간다. 우리 종수님. 잘 살았다. 우리 선생님. 늘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일은 안 돼요. 예. 아쉽다. 예. 슬퍼. 예, 앞에 분들은 간다, 나는 간다. 요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젊은 것들은 어떤 생각하나? 네. 슬프다. 간다. 둘이 나이가 많네. 아, 저분은 스님이세요, 스님. 예. 무섭다. 예. 슬픈. 예. 예. 뒷줄은 거의 아직은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죠. 자, 세 번째 줄. 리턴이요. 예? 리턴. 리턴. 돌아간다. 한 번만 더 요구하면 죽여볼까? 우리말로 해, 우리말로. 어둡다. 어둡다. 아름답다. 안식. 아쉽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인들이고 강사님들 때문에 생각할 시간 많이 안 들여요. 그냥 바로바로 툭툭 넘어가요. 근데 실제 어르신이라고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써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영특하고 숫자에 굉장히 많으세요. 어저께 제가 통화할 때도 그래요. 아따 엄마 보름달 되면 엄마 생각나네. 어째 벌써 보름이 왔다냐? 아직 보름 올라면 멀었다잉.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영민하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귀순아 너 이제 내년에 학교 갈게 공부 좀 하고 준비해라. 반일 그만하고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학교 가려고 가슴 설레었는데 12월 30일 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학교를 영영 못 바라본 거예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른들하고는 강의할 때 뭘 써보세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묻고 답하고. 근데 묻고 답하고 할 때 저같이 빨리빨리 재촉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강사 과정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물어보세요. 왜 간다라고 생각했는지, 왜 슬프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좀 시간을 여유를 두면서 물어보고 여기에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묶어보는 거죠. 어떤 분은 슬프대, 슬픈 쪽, 안타깝다는 쪽. 그 다음에 잘 살고 갔다, 한평생 재밌게. 그럼 왜 한평생 잘 사는지 그런 이유들, 공통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웰다잉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10회차 이상 교육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10회차 이상 교육이 있어 그러면 좀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야기 나누고 주고받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특강으로 가면 내가 막 일방적으로 강의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10시간짜리 교육으로 들으시다. 아셨죠? 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 만약 내가 웰다잉 웰에이징 강의 지금 오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여기 교육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우리 유명호 선생님은 어떤 걸 가장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세요? 아름답게 죽어가는 거. 선생님은 아름답게 죽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죠. 이것이 심층 인터뷰예요.
요즘에 기레기들이 몸으로 봐가지고 밀어난 것들이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묶기. 한 번 더. 한 번 더 묶는 꼬리를 무는 거예요. 방금 우리 유 선생님에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그럼 선생님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냐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거창님은 뭘 가장 배우고 싶고 관심 있으세요? 웰다잉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 잘. 죽음을 네.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돼? 무엇을 하려고요? 어, 무엇을 해야겠어요, 선생님은? 저는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이 대답해 보세요. 서복기 선생님은? 네. 저는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죽음보다. 잘 살아 그러면. 선생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그럼 웰에이지 과정이나 웰빙 과정으로 가. 아, 여기는 죽는 과정이거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뚝 잘라서 이야기하냐면 웰다잉은 웰다잉이지 웰에이징 웰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교육 와서 착각하는 게 웰에이징만 하고 와요. 재밌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만족하게 사는 거, 다 쏟아붓고 죽는 거. 그것은 평상시 교육이지 웰다잉은 죽는 교육이라고. 네. 시간이 남으면 그걸 하는 거지.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권지호 선생님. 네. 저는 만약에 죽음 제가 잘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먼 정리를 어떻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저기 보고 인사해봐. 허나만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작.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뭘 준비하고 뭘 정리하냐고. 그걸 이야기하시라고요. 아니 제가 제 생활에서 후회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그것이 뭔디요?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은 일이 뭔디요? 근데 이게 계속 겉도는 거죠. 자, 우리 원주 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웰다잉에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뭘 원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 서 선생님처럼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럼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청중들의 니즈에 맞죠. 아니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리가 뭘까요? 상속 정리. 상속이 뭐죠? 유언 유서죠. 요게 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죽음에 임박하는 거. 사전연명으로 의해서 호스피스 완화. 사건 사고에 대비한 죽음. 아니면요. 죽은 후에 정리. 유품 유물 정리 이런 것들. 아니면요. 죽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심한 거. 장례. 죽자마자 장례 때문에 엄청나게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걸 먼저 가르쳐야 될지가 강사의 철학이고 여기에 의해서 강사가 아따 저 강사 똑 부러지네. 아따 저 강사 빙빙 도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웰다잉 교육의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사전연명 의뢰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제 생각으로는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과정을 재수강하는 분들은 가만히 좀 있어. 처음 온 분들한테 기회를 주라고. 뭐가 안 척하고 다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웰다잉법의 시행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염두에 둔 거예요. 좀 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자 한번 화면 볼게요. 만약 내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옆 사람 얼굴 보고 선생님 선생님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시죠. 준비하시죠. 요 이야기를 선생님이 딱 들었다. 뭘 할지? 자, 가족 간의 불화를 화해로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유품 정리, 유품 정리, 네. 마음 정리. 마음 정리, 받아들이는 거. 네. 재산 정리. 재산이 있어야 정리하지. 한 시간 끝나는 것은 뭘 정리라고 말고 그래. 안 돼야 되는데. 뭘 해? 건물 두 채 있는가? 네. 아. 나도 좀 주소. 네. 마음 정리. 마음 정리. 네.
생각했던 거, 계속 미뤄왔던 것들, 뭐요? 뭐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게 이제 굉장히 가슴을 팍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요 슬라이드 3장으로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만약 정리한다면 뭐부터 하실 거냐고. 마음 정리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냐고. 이런 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정 못하면 보실래요? 요 2개로 다 가능해요. 정 못하겠다면 요걸로 계속 1주, 2주, 3주, 4주 해가지고 10주에도 되는데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번 잠깐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적어보세요. 성인이, 어른이, 자, 내가, 본인이,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적어보세요. 요건 PPT 다 드립니다. 자료를. 예.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다 자료 제공되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죽음이라 하나씩 적어보세요. 난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자, 우리 거창님. 아직 안 돼. 예, 웅진선.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산다. 걸을 그못 걸으면 바로 죽는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유 선생님은요. 저는 후회 없는 삶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서 후회 없는 삶이 뭘까요? 무슨 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또 마음을 넓게 오케이. 가령 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혹시 종교인이세요? 종교인? 네, 가령 쌤. 저는 자다가 죽은 죽음이나 아니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은 죽음. 네, 하나만 선택하면. 가족이 뭐든 보는 이게 앞에서 훨씬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다가 죽는 죽음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아프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다가 꼴까다, 아침에 꼴까다 안 돼요. 하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주는 자다가 죽는 걸로 아니 둔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밤새 안녕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밤새 안녕. 시작. 그렇게 뒤져버리세요. 예. 자, 우리 박지현 선생님. 가족과 함께 가족이 있는 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안 죽었어. 그럼 안 죽었어. 복지쌤. 네, 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같이 뭔가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저도 가족이 자녀들 있는 데서 같이 이제 뭐 자녀들이 봐주긴 한다요. 어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죽음은 뭘까요? 물론 그냥 교양이니까 인문인 쪽이니까 정답은 없지만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1번이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서대로 갈지어다. 순서대로 갈지어다. 불가에서 말하는 최고의 죽음. 순서대로 갈지어다. 이태원 죽음 아니면 세월호 죽음은 순서를 뒤죽박죽한 죽음이기 때문에 가슴이 사무치는 거죠. 자식이 먼저 부모를 앞서서 가는 죽음. 이런 죽음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죽음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순서가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죽고 큰형님 큰 형수가 죽고 둘째 형 둘째 형수가 죽고 셋째 형이 죽고 형수가 죽고 누나가 죽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잡았고 그 순서대로 가야 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있다. 그럼 보통은 지금은 연상연하가 일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3살, 4살 터울은 궁합반 보고 데려간다. 4살, 5살 터울이 많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아요? 부인이 먼저 죽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만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는 정말 불쌍하고 짠하고 미쳐. 근데 엄마는 걸어만 갈 수만 있으면 알아서 밥 해먹으면 돼.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돼? 천수를 다하고 천수를 다하고.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살아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유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우 왜 다 빨리 죽고 싶은가 없어. 아니 언제 빨리 죽을라가요? 아니 더 이상 오래 살면은 예.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죽고 싶다 아빠도 죽어볼란다 하는데 안 죽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럼 빨리 죽어서 어떻게든 저녁가 죽고 싶다는가. 그럼 우리 엄마가 늘 그래요. 아줌마가 오래 정쟁이가 그랬대 와서 아줌마가 오래 살아야 자식들한테 좋단다. 그건 아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아니다 뛰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저는 52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당시 어머니가 49이었어요. 과부. 지금 우리 어머니는 살아서 90살이 됐어요. 두 분의 날 따르니까 65가 나와. 평균으로.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가 평균 수명이 만약에 자연으로만 산다면 아버지 어머니 유전을 따지면 65세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 이때 돌아가시면. 그럼 나는 지금 54세인데 11년밖에 못 살아. 그냥 따져보는 거예요. 환경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근데 이제 의료 환경이 좋아서 플러스 10살을 더 산다고 하면 75. 그래봐야 20년 더 살아. 근데 나는 빨리 죽어도 내 새끼들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살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너희들이 좋단다 말이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우리 딸은 아버지 유전자 물려받아서 한 60살까지만 살기를 바랄까? 80살 살기 바랄까? 난 더 살게 하고 싶은데 100살까지는 살게 하고 싶어. 그래도 불러먹어도 이승 똥이 낫다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오래 살아야 돼. 내 마누라는 나보다 10년 더 산다고 보고 내가 예를 들어 75세에 죽는다면 우리 마누라는 85세. 그럼 우리 아이들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80. 의료적인 환경 요인 따지니까 플러스 10. 90살까지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장수 유전자 집안에 장수가 나오고 단명하는 집안에서 장수가 나올까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라고. 그럼 엄마들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많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래요. 어떻게 좋은 말만 해주고 가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악착같이 더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무하미 타업을 만세보살. 나는 건강하고 걸어다닐 때까지만 살고 내가 활동할 때까지만 산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까지 아니라 숨 쉴 때까지 사셔야 돼요. 우리 유명한 선생님도 80을 아직 썽썽하시잖아요. 이제 70 받는데 이제 10년 남았는데 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해요. 여기서 말해 언니 시작. 언니. 언니로 오세요. 언니로 오세요. 좀 나오세요. 너 언니가 지금 사람 잡아요. 우리 언니가 50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요? 73. 73. 그럼 아까 80을 준다 가면 따라해봐. 언니 7년 남았어. 안 돼요. 인사해. 언니. 언니.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야 돼. 안 돼요. 여러분 먼저 가야 된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네가 먼저 갈래? 너희들이 먼저 갈 거예요? 따라해. 언니가 먼저 가. 언니가 먼저 가.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언니가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어떤 소리 해버리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 가야 되는 분이 누구요? 오빠요. 세 번째가 누나요. 네 번째가 미숙이요. 황주요. 다섯 번째가 미숙이 언니. 정민이하고 둘 손잡고 가. 우리 선생님이 7년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 마음 급해져 지금. 그러잖아. 두 분 지금 반짝이 시작해야 돼. 나도 우리 선생님 따라가려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면요. 순서대로 가려면요. 우리 선생님이 마음을 고쳐먹어서 95세까지 살아줘요. 그럼 앞으로 7년에다가 15년 더 하니까 22년을 더 살아줘야 돼.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인사해. 언니. 언니. 벽에 똥 쌀 때까지 살아. 벽에 똥 쌀 때까지 살아. 인정? 인정.
아니요, 들어가죠. 연병고 꼭 머리 짧은 것들은 항상 머리 짧은 것들은 고집이 세갖고 알았어요. 박수.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더 오래 살아야 내 자식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맨날 죽어본다고 안 죽어볼게. 안 죽으면 안 죽어. 알고 안 죽으면 엄마 빨리 그때부터 기억을 해버려. 아줌마가 오래 살아야 자식들한테 좋다가 아니야. 좋다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나지막해. 시작. 내 새끼들아. 이놈이 먼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해. 생각해보시라고요. 나는 더 글로리도 안 봅니다. 학교폭력. 너무 이런 거 보면 치가 떨려. 나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해. 막 치가 떨리고 가슴이 막 떨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 새끼가 죽었다는 이야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우리가 어렵게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광주에. 77년생이 죽은 거예요. 아직 50이 안 됐죠. 46세입니다. 그러면 46세에 새끼들이 3명이나 딸려 있어. 큰 놈이 중학교, 둘째 놈이 초등학교, 그리고 막둥이가 이제 1학년 들어가. 장기장 했더니 막둥이는 내복 입고 뛰어다녀. 모른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좋은 죽음이에요? 순서대로 가서? 아니에요. 이걸 못했잖아요. 사건 사고예요. 살인사건에 예를 들어서 죽은 거예요. 쿠팡 물류 사건. 자다가 코 건다고 젊은 놈이 와서 몇 방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나저나 비극해.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나발이고 다 떠나서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99883. 세 번째는 아까 여러분 많이 나왔지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면 죽으면 좋아요. 혼자 외롭게 죽어서 미라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냄새 풀풀하게 다 썩어갖고 죽거나 구더기 끼어서 죽거나 이러지 않고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으면 좋다. 그러니까 자다가 팍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빙신 같은 죽음이에요. 부모 노릇 다 하고 맞는 죽음도 참 좋죠. 부모 죽어서 사후 분쟁이 일어나면 부모의 공로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 신교포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유명인으로 보면 사후 분쟁,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죽음. 가능하면 많이 아프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 2개월 미만의 고통, 그 다음에 임종 기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겁니다. 임종 시작. 임종이 동안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병원에 시한부인생 살면서 거기서 투약하면서 무의식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을 누워있는 것보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 요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연명의료의학에서다. 그리고 이것이 웰다인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은 교육할 때는 요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편안한 죽음도 나쁘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다 죽음 맞는 거, 죽음에 대한 인식,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는 것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내가 생각하는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 딱 하나. 가장 나쁜 죽음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죽음. 자, 한번 시간상 빡빡 할게요. 이제 이웅진 선생님. 꼴까다. 꼴까다 가는 거. 종수 선생님. 교통사고. 네, 유 선생님. 사고. 저도 갑작스럽게. 앞줄은 생각이 다 같아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생각도 같네요. 뒷줄 젊은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병이나 아니면은 오래 이렇게 지병으로. 네. 다른 쌤. 고독사, 객사, 예. 사고사. 예. 자살. 예. 아이들이 먼저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 사고사 흉하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니면 익사사고, 화재사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지만 나쁜 죽음의 순서에는 어디에 들어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등이 오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어긋나는 죽음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우리 형한테 먼저 가라고 해. 선생님 이렇게 형제야. 동생인 것도 얘기하셔야죠. 예? 동생인 것도 얘기해 주시. 내가 동생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저는 저희 언니한테 늘 그 얘기를 해요. 언니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동생들이 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지금 뒤에서 난리야. 선생님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도 자매야. 돌아봐. 이것도 자매야. 누가 그 언니 같아? 얼른 맞춰봐. 누가 언니야? 세명 중에서 아니, 누가 먼저 좋아해? 하여튼 보는 눈이 이러니까 언니한테 늦게 죽으라 가지. 물론 고생을 언니가 더 많이 했으니까 언니는 더 누리고 와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요게 여러분 한번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특히 악착같이 더 잘 살아서 이 좋은 환경을 자기들한테 물려주고 이것이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 손주뻘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고 물려가는 것 이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입과는 나의 순서로 하는 것. 나의 순서대로 하는 것. 교육을. 두 번째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개죽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천수가 8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40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쿠팡 우리 연구소 그 쿠팡 살인 사건도요. 그래서 70살에 그렇게 죽었다. 그럼 이렇게 비통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터질 때 장성에서 노인 그 요양시설에서 불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16명이. 기사도 안 나와. 왜? 거기 평균연령이 97세거든. 그 만약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슬프죠. 멘토가지 가지 마. 너 봐요. 북한년들 표정 보는 거 봐요. 북한년들. 찡했잖아 찡.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88살이 돼가지고 여러분 연락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따 그욕 많이 하는 그때 옛날 강사 있잖아. 그 조동호 이 새끼. 죽었다. 88살에. 그러면 짠해 안 짠해? 별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이다. 자, 시작. 비명인사, 백사, 자살 중에 사고사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사후 분쟁, 가족 분쟁,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아파서 병원에 꼼짝없이 3년, 4년, 5년 누워있다 되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타인에게 어쩔 수 선택이 안 죽음. 요거예요. 요게 아까 이거죠. 자식에게 호흡기를 떼게 하게 하는 거. 의사가 호흡기를 강제로 떼는 내 의사 없이 이런 게 굉장히 아픈 죽음이겠죠. 그 다음에 고독사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면 웰다잉 웰레이징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거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은 본인의 정리. 아, 난 이렇게는 죽지 않아야겠다. 저도 요즘에 저희가 만약에 죽는다면 1순위가 뭘까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는 사고사가 제일 많겠죠. 왜? 특히 우리는 차로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조 대표님도 권하고 싶지만 강사들은요 교통사고 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두려워서 갑자기 추월 같은 거나 아니면 무단 침범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해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막 150, 160 가봤는데 지금은 120 이상 안 밟으려고 노력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버릴지 모르는 세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녕 안부 묻기. 버킷리스트 실현은 여기가 웰 에이징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웰다잉은 죽음 준비죠. 아까 마인드, 마음 준비, 몸 준비. 그 다음에 이 죽음 준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유언, 유서, 상석, 유품, 요물, 장례. 이런 것들은 실전적인 거죠. 호스피스 사전유명 유형에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웰다잉, 웰에이징 교육에서 요게 한 파트고 요게 한 파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 파트 중에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버 통합에도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교육이겠지만 C는 동기부여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달라요. 아까 70, 80은 아무 생각 없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왔는데 이걸 듣고 아 내가 빨리 준비를 해야 우리 자식에게 분쟁이 안 생기겠구나. 요 생각을 하겠다면 아까 5060은 아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낼지 모르니까 내가 미연에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 저 강민수 형 한번 봐보세요. 뒤에 교통부 장관 손님 저분은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재혼을 했는데 자녀와의 그 남편 쪽 자녀와의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뭐 때문에 자녀와의 고통이 많을까요? 재산이죠. 그 물어보는 거 남편 재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새로운 계모가 50%잖아요. 상속에서. 아버지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불안은 이런 게 그 동기부여예요. 어떻게 준비하래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젊은 세대 얘기는요. 그 유명한 말인데요. 어제 죽은 이가 생각하는 아무튼 있어요. 절실한 오늘이다. 그렇죠. 삶의 농밀함. 이런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럼 나는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알차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최고의 동기부여 강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 설계가 되죠. 이렇게 살다가 안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일정을 탔다면 30년, 50년 계획을 짤 필요 있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80에 죽는다면 나도 80에 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제 24년 26년 남은 거예요. 26년이 되면 제일 큰 고민이 저에게는 지금 우리 딸들이 고민이죠. 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내가 10년을 더 케어해 줘야 돼. 그래서 시집장에 갈 때까지는 더 보살펴 줘. 그러면 내가 10년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64살까지는 벌어줘야 얘네들에게 짐이 안 된다. 그럼 64살 이후부터는 얘네들 독립을 한다 해도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손 벌리지 않고 거지같이 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만큼의 재산이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적인 인생 설계가 돼요. 자기 개발, 자아 변화, 자기 경영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숫자로 자기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생 설계는 숫자로 하는 거예요. 숫자로. 따라해봐요. 프로는 숫자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나는 뭐 강의를 많이 하고 싶고요. 잘하고 싶고 이런 거 아무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달에 강의 15번밖에 안 못하고 있는데 5번을 돌려서 20번 하고 싶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는 7만 원, 8만 원짜리 강사가 돼서 수입을 얼마나 늘리고 싶고요. 이렇게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는 늘 숫자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통찰적인 교육이 웰다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상식편 빨리 넘어갈게요. 시작! 돋보 있는 나무다리에 삐끗하면 죽는다. 가오층 알죠? 네. 여러분 조문 써봤어요? 요즘은 상조회사 다 써줘버리니까 여러분 쓸지도 모르는데 그거 못 쓰면 되게 바보 멍청이 됩니다. 저도 신문사 기자 생활할 때 부호기사가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 스님한테 스님 돌아가셨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열반을 쓰셨다. 입적하셨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한테는 선종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선종하셨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말을 해. 소청하셨다. 불교인에게. 맞아 안 맞아? 막 종교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죽고. 그러니까 뭐 호칭도 아버지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한번 물어봅시다. 식당에 가서 밥을 줄 때 종업원이 밥을 왼쪽에 국하고 밥이 있어. 국하고 밥이. 밥을 어디다가 놔야 돼? 왼쪽에다 놔야 돼. 근데 가끔은 이 멍청한 놈이 와가지고 국하고 밥을 이렇게 줘요. 그럼 내가 가끔 뭐라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이놈아 고인이냐 이놈아? 뭔 말이요? 제사 지내는 방. 여러분 요즘에 제사도 안 지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맥주 살 때, 소주 살 때, 식당에 가서 소주 먹을 때 짝수로 먹어, 홀수로 먹어? 어째? 허스키가 홀수가 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2병 먹고 몇개 혼수 한 명 더. 4병 먹고 한 명 더 5병. 1, 4, 5, 7, 9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남편이 바둑바둑 이어서 2병 먹는 게 그만 가! 사람아 그걸 알아야지. 하나 더 시켜서 4병. 알아듣어. 잔소리하지 말고. 알았지? 예. 다 우리 자기들 길하라고. 이게 다 삶의 조화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절대 올리지 않는 과일이 뭐예요? 복숭아. 어째? 기스 논다고. 뭐? 아니야. 그렇죠. 귀신을 쫓아부는. 귀신을 쫓는 음식이야. 근데 이것을 복숭아의 전설, 중국은 그걸 뭐라고 하냐? 항아공정. 인문학 좋아하는 분 나중에 읽어봐. 그러면 중국이 달나라 우주정복의 그 프로젝트를 항아공정 프로젝트라고 해. 항아님이 궁궐에서 이쁜 항아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항아님이 옥토끼 금토끼의 전설. 그리고 그 남편이 복숭아로 맞아 죽어. 복숭아 나온 거. 귀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 나중에 자료로 읽으시고 이런 것은 한 타임 정도 넣으면 좋죠.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사도 안 지내니까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미련한 놈들이 있어요. 반려견이 자꾸 하셨다. 가끔은 깝깝한 것들이 막 자식 개새끼를 갖고 내 딸이라고. 나는 아들 딸을 못 낳았지만 나는 애기를 사람을 못 낳았지만 개새끼를 낳았다고. 이거 내 딸이라고. 아 낳고라고. 언제부터 개새끼가 딸이고 아들이 됐는가 몰라. 우리 딸. 우리 딸. 아 이쁘다. 나중에 저 딸 죽으면 나한테 부고자 오면 찢어보려고. 제 사랑하는 딸이 자꾸 하셨습니다. 확 죽여보려고. 여러분 이런 단어 안 쓰는 거예요. 자꾸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 그래서 기자할 때 이런 용어 잘못 쓰면 항의잖아. 빨치입니다. 잘 써야 돼 용어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망하셨다. 일반적으로 타기하셨다. 영면하셨다. 그러니까 영면에 드십시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별세하셨다. 예를 들어 내 아랫사람을 별세했다 이렇게 말 안 쓰는 거 어머님의 별세의 즈음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소천하셨다. 교회. 근데 천주교단 이분에게 안경이 글로리아님이 소천하셨다. 얘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선종하셨다. 성당 입적하셨다. 예를 들어서 안경이가 순국하셨다. 김구 선생이 순국하셨다. 김원봉 선생이 순국하셨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잘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순국해보고 싶으신 분은 일본에 가가지고 원자폭탄 하나 던져서 좋겠습니다. 저 꼴도 뭉치는 새끼들이죠. 나베 이런 혹시 괜찮죠? 좀 조져도 아주 아베 이런 분 아주 대단한 놈들입니다. 거기가 이토이로부미 이쪽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 이렇게 일본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네들.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초대 총리는 아니지만 만주 임시정부의 초대 총통입니다. 엄청난 제국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런 미친놈들. 총 한 10방 맞아서 죽어보세요. 안경이 글로리아님이 순교하셨다. 네, 이런 용어들 여러분 좀 알고 쓰셔야 된다. 자, 제사상 차려보세요. 차릴 줄 알겠죠? 말을 해. 홍동백서. 그리고 또 홍동백사는 또 어디 알아? 그 뜻이 뭐다냐? 어류는 동쪽이고 육고기는 홍동백서. 홍동백서 빨간 거는 홍쪽 북쪽 하얀색은 아, 그런 것도 또 알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제일 앞줄에다가 밥류, 국류 넣죠. 그 다음에 뭘 놔요? 고기류. 가깝게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야채류. 그 다음에 디저트. 이렇게. 요거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금 제 사진이 안 넣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치면 대추가 1등. 그 다음에 사과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안 넣는 것은 요즘에는 뭐 파프리카도 넣고 바나나도 다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넣는 것은 복숭아만 안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복숭아 나오면 우리 아버지 귀신 데리고 왔다가 도망가 버리지. 복숭아 귀신을 쫓아오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네이버에서 항아공정 찍어서 그 유래를 쭉 읽어보면 정말 죽는 놈들 요 가지만 머리 띄어나가. 그걸 어떻게 달나라 공정에 쓰지? 정말 천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아세요? 네. 그 선샤인에서